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변수 미적분 심화, 네,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희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아마, 저는 일단 선희 선생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매우 기초적인 질문들을 네, 던지게 될 것 같고요. 네, 다른 분들도 네, 편하게 질문 던져주시고 또 이 문제 엄청 재밌다 느껴지시면 그 재밌다는 것도 많이 표현을 해주시면 선희 선생님이 더 신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선희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혹시 그 화이트보드가 필요하시거나 그럴까요? 아니면 화이트보드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화이트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닫았다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경을 또 바꾸고 싶은데 맨날 헤매네요. 음, 성우 선생님 도와주세요. 찾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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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잠깐 감사합니다. 헤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희 선생님 시작해 주시죠. 근데 저기 김선희 쌤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데 혹시 저만 그럴까요? 저도 조금 멀게 들립니다. 네. 약간 울려서 들린다 그래야 될까요? 되실까요? 지금도 잘 안 들리시나요? 지금은 어, 훨씬 좋습니다.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혹시 제 펜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네, 갑자기 사실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약간 긴장되긴 하는데 조금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뭐 오늘 조금 설명드릴 내용은 그냥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리그룹이라는 게 자꾸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스터디에서도 뭔가 리그룹에 대한 간략한 언급도 나왔고 익스포넨셜 맵이나 그런 것들도 나왔고 이전에는 그 레비치비타 커넥션을 보면서 리 브라켓도 잠시 이렇게 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맥락에서도 이제 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공부할 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러면은 이 제가 보는 맥락에서 나오는 이 SO3라는 회전 행렬들을 뭔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로 한번 다시 해석을 해보고 싶다 정도가 이제 제가 오늘 조금 발표할 내용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전 슬램이 뭔지 다들 잘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부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슬램은 이제 그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물 이어스 카네이션 음,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약자가 이제 슬램인데 이게 뭐냐면은 동시적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랑 매핑을 같이 한다. 그냥 말 그대로 그건데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매핑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이제 동시에 그 추정을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냥 가장 좀 흔한 예시로는 로봇 청소기가 요즘에는 자동으로 이제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 집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고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 집을 학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집의 모양을.
그런 것들이 다 슬램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이제 집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지도를 만들어가면서 내 위치를 이렇게 내 위치는 뭐 A라는 점에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하는 게 이제 슬램인데 이게 조금 이게 이미지가 붙여넣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자율주행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이런 음, 식으로 내 주변의 환경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 나는 이 환경에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에 그 추정을 하는 그런 기술, 문제, 해결 방법 뭐 이런 거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슬램이란 게 아무튼 결국에는 내 현재 위치랑 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나의 포즈? 포즈라고 하면은 어, 현재 포즈? 포즈가 중요한데 이 포즈가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R 같은 경우에는 회전, T 같은 경우에는 이동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제 내 현재 위치가 내가 지금 이 지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해 있는지 그리고 이 지도에 어느 위치로 내가 이동을 해 있는지 이게 이제 동시에 나오는 게 이제 그 포즈인데 여기서 그냥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3차원 벡터로 표현이 되고 회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그 회전 행렬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회전 행렬들이 있는 공간들이 이 SO3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전 행렬들이 SO3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회전이랑 이동이 둘 다 너무 중요한데 우선은 저는 그 이 두 개를 합쳐서 RT까지 합쳐서는 또 SE3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 SE3는 SO3에다가 이 T의 확장만 한 거라서 우선은 SO3가 이제 뭐 리그룹이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자주 언급이 돼서 이거를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SO3를 조금 더 좀 자세히 쓰면은 어, 음,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현재 포즈라고 하는 게, 네. 그 어떤 하계 물체, 물체의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건가요? 그게 약간 그 현재 헷갈려서. 위치랑 회전 그 저희 그 제가 물리는 정확히 모르는데 물리에서 뭐 강체 운동 하면서 유클리디안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회전이랑 그 이동을 동시에 다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뭐 이런 강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돼 있는지 또 이 좌표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게 딱 포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리를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그게 이제 좀 포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아마 저게 그러니까 T는 말 그대로 그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위치를 말하는, 그러니까 좌표를 말하는 것 같고요. 음, R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네. 그렇게 해야 아, 뭐랄까. 딱 그,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다 확정이 되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SO3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사실 요 뒤에 있는 조건들은 그냥 저도 그냥 회전 행렬의 조건으로만 알고 있어서 정확히 이거를 만족하면 어떻게 회전 행렬들만 표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는 조금 저도 얕게 좀 쓱쓱쓱 공부하면서 넘어간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를 조금
이 구조 자체를 리그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그룹 자체의 정의는 아는데 뭐 리그룹에 대한 뭐 엄밀한 정의를 아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맥락에서 그냥 이 리그룹이 어떤 맥락적으로만 이해를 하냐면은 그냥 아마 지난번 스터디 때 강성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연산이 존재하는 매끄러운 기하학적인 공간? 이 정도로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깊게 파질 않다 보니까 딱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강조하는 게 그냥 뭐 연산이랑 매끄러운 구조. 매끄러운 구조라고 하면은 저희 보통 뭐 일변수로 따지면은 뭐 미분이 가능한 보통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엄밀하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여기서는 매끄러운 리그룹이라는 게 이제 연산이랑 매끄러운 구조가 있다는 건데 이 매끄러운 공간이라는 전제 때문에 이제 그 보통 이제 매끄러운 공간이라고 하면은 저희 그 뭐냐 탄젠트 스페이스를 한 점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점 그러니까 이 리그룹이라는 게 매끄러운 구조라면은 리그룹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다. 인데 그래서 이 탄젠트 그러니까 임의의 점에서 탄젠트 스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으면은 저희가 보통 이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원소들을 그 뭐라고 표현하지? 뭐 작은 변화량 정도로 조금 표현을 하잖아요. 미분 그냥 일변수에서도 그 점에서의 미분은 그 점에서의 그 순간적인 변화량, 작은 변화량이 아니라 순간적인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리그룹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이제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모든 점에서 순간적인 변화량을 좀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순간적인 변화량을 변화량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순간적인 변화량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순간적인 변화량이 아무튼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의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순간적인 변화량이 있으면 이제 미분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은 그냥 만약에 이 시간에 따라서 회전이 변환을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SO3의 존재를 하겠는데 이 매끄러운 구조로 인해서 이제 이거가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 정도로 이제 저는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리 그룹 자체는 우선은 이런 식으로 조금 맥락을 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 순간적인 변화량 자체는 애초에 어, 요 공간에 있겠죠. 요 SO3. 저희 보통 할 때 막 TPM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이것도 RT 위에 한 점에서의 그 SO3 탄젠트 스페이스에 속하는 게 요 순간적인 변화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괜찮습니다. 음, 이게 제가 지금 하나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SO3가 음, 3차원 매니폴드인가요? 맞나요? 저 2차원인지 3차원인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우선은 저도 이게 몇 차원인지 사실 몰라갖고 그게 뒤에 질문으로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이 3라는 것 자체가 그냥 3차원이니까 3라고 쓰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알아봤을 때 이 SO3를 위상 동형인 공간이 RP3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RP3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RP3랑 위상 동형이라고 하니까 이거랑 아마 차원이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3차원이면은 이 SO3도 당연히 3차원 매니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차원은 확실히 아닐 것 같아요. 일단 그냥 SO3가 3차원 그러니까 3차원 회전 행렬 네. 모임 이런 거니까 3차원인 거 아닌 거가요? 그것도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실제로 회전 행렬이 9개 행렬이니까 3차원 3x3니까 9개가 있긴 하겠는데 아무튼 저 전제 조건 디터미너트가 1이 되고 이 R 트랜스포즈 R이 그 아이덴티티가 된다. 이런 네. 조건들 때문에 뭔가 이게 3차원으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저게 3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 그러니까 저 포즈에서 R 하나를 결정하려면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즈만 최소한 생각할 때는 XY 지축을 다른, 그, 다른 축으로 옮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딘가로 옮기고 싶은데, 사실 옮기는 거는 항상 그 축 하나에 대한 회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어느 축으로 회전을 시킬지에 대한 게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얼만큼 회전시킬지의 정보가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 그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은 네, 뭐, 뭐 X, Y, G로 이제 회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이 V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 V의 크기가 회전의 정도, 회전 정도이고 이 V 요거가 회전축 이런 식으로 보통 저희 벡터로 이 회전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3차원을 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전 축은 저게 맞는데 저게 회전 정도가 되나? 정도가 저게 좀 헷갈리는데. 음, 보통 이 크기로 네, 얼마나 회전을, 그러니까 저도 수학적으로는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보통 코딩 할 때는 네. 이게 그냥 이 한 번에 표현을 할 때 그냥 저 벡터의 크기를 아, 그 얼마나 회전했는지 이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회전을 했는지 담고 네, 이 벡터 자체의 단위로 이렇게 내린 거는 그러니까 노멀 벡터라고 하죠. 그거는 회전 축으로 보통 표현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코드로는 이렇게 구현을 하고 다녔어가지고 아, 보통 코드로 저렇게 구현하는군요. 근데 수학적으로도 뭔가 저는 책 같은 거 봤을 때도 보통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네, 수학책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조금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네, 그런 맥락에서는 이게 3차원이랑 3차원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저희가 기존에 아는 그냥 R3는 아닐 것 같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음, 저 사실 지금 구글링 같이 하면서 듣고 있는데, 음, 여기도 RP3가 나오는데, RP3가 뭔지 보니까, 음, 솔리드 3 스피어인데, 그러니까 내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어퍼지 포인트 온 더 아우터 쉘. 그러니까 껍데기에 있는 두 포인트를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죠? 안티포달이라 음, 그러나요? 네. 그 그러니까 극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그 중심을 지나는 그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이랑 껍데기랑 만나는 두 점을 같도록 준 것 같아요. 아, 예전에 한번 봤는데 다 까먹었네, 진짜. 네, 이런 식으로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준다고 하고요. 아무튼 3차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이게 이 SO3가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좀 저도 궁금했던 게 이 SO3가 어떤 거랑 위상 동형인지 좀 궁금했었고 만약에 이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좀 직관적인 공간이면은 저희가 막 지금까지 미분 형식들을 적분을 해서 뭔가 위상적인 정보들을 얻었었잖아요. 뭐 디세타를 적분을 하든 뭐 KDA를 적분을 하든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위상적 정보를 얻었는데 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뭔가 이런 직관적으로 제가 아는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뭔가 미분 형식들을 적분을 해서 뭔가 위상적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SO3가
어떤 구조인지 검색을 하다가 이제 이 RP3가 나왔는데 사실 더 볼 의지는 없어가지고 그냥 사실 넘어간 정도입니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이게, 저거였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SO3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축이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내가 요렇게 바꿀 건데, 여기서 여기로 바꾼다는 거는 항상 어떤 한 축에 대한 회전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방향이 나오잖아요. 방향이 그 3D 스피어, 그러니까 솔리드 스피어에서 그 한 직선이 되는 거고, 중심에서 나간 직선이 되는 거고, 각도가 그 중심에서 거리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180도 돌린 거랑 마이너스 180도 돌린 거랑 똑같잖아요. 네. 음, 그래서 반지름이 파이인 솔리드 볼을 생각하면은 이쪽 끝에 있는 거랑 저쪽 끝에 있는 거랑 사실상 같은 회전이잖아요. 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런 솔리드 볼이라는 매니폴드로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음. 음, 뭔가 좀 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음. 이거 공부를 끝난 다음에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 RP3가 어떤 공간인지, 어떻게 네, 해석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더 조금 이어가면은,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제 리그룹이 뭐 되게 다양한 성질들이 있겠지만, 사실 제가 쓰는 분야에서 딱 쓰는 정도의 성질은 성질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제가 공부했었던 책에서는 좀 그냥 공학도를 위해서 되게 풀어서 썼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조금 이런 성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 리 그룹이란 게 매끄러운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이 매끄러운 구조다 보니까 이 잠시만요. 부드러운 곡선이 있을 때 여기다가 저희 군이니까 군 연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SO3에서는 이제 행렬고업 연산이겠죠. 그래서 그런 연산을 뭐 연산을 가한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연산을 가한 결과도 부드러운 곡선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이 전혀 아닌 건 알긴 하는데 저도 이걸 수학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에다가 이 그룹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그거의 결과도 이제 부드러운 곡선이다. 이런 게 이제 제가 보는 분야에서 조금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인데, 사실 이 성질이라고 조금 더 이 부드러운 곡선을 풀어서 쓰면은, 어, 미분에다가 연산을 한 결과도 이제 미분 아니면은 뭐, 탄젠트 벡터에다가 연산을 한 것도 탄젠트 벡터. 이 정도로 조금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O3, 그러니까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이 앞에다가 붙일지, 뒤에다 붙일지, 이 연산을 붙일 수 있는 위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레프트, 라이트, 멀티플리케이션 이 정도로 쓰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분야에서는 둘 다 쓰긴 하는데 이게 두 개를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뭐 로컬, 그러니까 바디 프레임에서 계산을 할지, 월드 프레임에서 계산을 할지 이 정도의 차이여가지고, 이거는 조금 컨벤션으로 쓰는 거기는 한데, 이제 저는 여기서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조금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함수가 뭐냐면은, 이 Q라는 그 SO3의 그 원소에다가 이 R이라는 또 이제 SO3의
원소를 이제 곱하는데 왼쪽에다 곱하겠다가 이 함수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 LR이라는 함수의 이제 좀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을 보면은 이게 Q에서 R, Q로 가는 그런 함수겠죠. 그런데 여기 아까 제가 조금 중요하게 쓰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부드러운 곡선에다가 어떠한 그룹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또 그 결과도 부드러운 곡선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미분을 미분 결과에다가 연산을 해도 그 결과도 뭐 미분이다. 탄젠트 벡터에다 연산을 해도 탄젠트 벡터이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이제 그 외미분이라고 쓰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조금 그 표현을 그냥 막 쓸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이거에다가 그대로 미분을 가하게 되면은 D, L, R, Q에서에서 Q가 맞나? 아, 그쵸. Q가 맞죠. Q점에서의 미분이고 요거에서의 도메인이랑 코도메인은 T, T, Q, SO3, T, R, Q, SO3. 조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Q 위에서의 탄젠트 벡터들을 요 미분 연산, 이 미분을 통해서 RQ라는 스페이스의 탄젠트 벡터로도 옮길 수 있다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중요하게 쓰인다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변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Q를 I로 두게 되면은 D, L, R, I는 T, I, SO3, T, R, SO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 죄송한데 여기서 네네. 연산, 여기서 연산이 그 그룹 연산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룹 연산인데 어차피 그룹 연산이 SO3의 그룹 연산이라고 해봤자 네, 그냥 행렬곱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행렬곱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SO3에서 그냥 부드러운 그 회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곡선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이거를 어떠한 회전 행렬을 붙어서 이걸 아무튼 선형 변환을 해서 네, 다른 걸로 변환을 해도 그 곡선도 변환된 곡선도 부드러운 곡선이다. 네. 그래서 요 변환 전에도 미분이 존재하고 변환 후에도 미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네.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부드러운 곡선이라는 거는 SO3 위에서. 위에서 어떤 점들의 궤적인 거죠? 네네네. 그냥 요 RTSO3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 회전이 변하는데 이게 조금 부드러운 곡선이고 네, 이게 SO3 위에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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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다가 어떠한 어 뭐 A라는 SO3의 또 하나의 회전이죠. 이거를 또 했을 때 그 결과도 당연히 군이니까 SO3에 들어간다. 근데 이게 이 ART도 부드러운 곡선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 네네네. 정확히는 요거. 네. 네, 이거는 그, 디퍼런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뭐 디퍼런셜 그냥 그 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폼이 네, 아니라. 네네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Q의 접 공간에서 RQ의 접 공간으로 가는 그 선형사상 네네네네, 그거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다. 맞죠? 아, 네, 네, 딱 네네네. 그거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 Q를 I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아이덴티티 근처라고 하면 아이덴티 어, 위에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라고 할게요.
탄젠트 벡터를 이제 R 근처에 탄젠트 벡터로 옮길 수 있다 정도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미분 자체를. 그런데 이제 이 그룹 위에서는 그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인버스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요 dr 인버스 r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다 그냥 치환을 하게 되면은 t 어, r so3에서 t i so3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거랑 정 반대죠. 어, r 근처에 탄젠트 네, 벡터를 아이덴티티 t 근처에 탄젠트 벡터로 옮기는 미분이 존재한다 정도로 이거를 이해를 하면 되는데 사실 요 저희가 이제 이 대문자로 쓰는 SO3를 리 그룹이라고 부르고 요 소문자로 또 쓰는 게 있거든요. 이 소문자로 쓰는 SO3를 리 알지브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리 알지브라가 사실 요 아이덴티티 근처에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를 리 알지브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 I, SO3가 순서가 왼쪽 오른쪽 바뀐 것 같은데 리 알지브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하면은 그 요거는 SO3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SO3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SO3 위에서 임의의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탄젠트 벡터를 리 알지브라라는 공간으로 옮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이 DL8 인버스 R을 조금 더 자세히 그 적어보면은 그 요거의 그 뭐였지? 도메인은 어 탄젠트 도메인이 TRSO3였고 도메인이 SO3였는데 이거를 조금 어 R 요 이런 식으로 줬냐? 어, R 인버스 Q 아니 인버스 Q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여기 위에서
x는 L, R, 네, R, Q.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조금 더 명확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각각 이제 미분을 하면은 요거는 그냥 이대로 R이 될 텐데, 요게 사실 이거를 제가 행렬에 대한 미분을 잘 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Q에 대한 미분이니까 R 인버스 Q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게 쓴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요 처음에 했었던 요 식에서 그 이 요 부분을 그 왼쪽에 붙이는 연산을 인버스로 바꾼 거고, 그걸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Q 다시가 탄젠트 벡터인가요? Q 다 네네네, 이거 그냥 네, 탄젠트 벡터가 아니고 그 네. 매트릭스를 이제 미분한 겁니다. 이게 이 Q가 그 RT도 그랬고 이제 이거 Q도 그냥 QT를 제가 그냥 줄여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미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헷갈리는데. QT가, 그러니까 QT가 이걸 잘못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그러니까 SO3 안에서의 경로인 네네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Q닷은 그러니까 그, 그 경로를 따라서 각 점에서의 그 네. 순간적인 변화량인 거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처럼 이 Q 자체를 그냥 R로 쓰게 되면은 D, L, R 인버스 R은 R 인버스 R 닷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R 근처에서의 어, 탄젠트 벡터를 그냥 R 인버스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근처에 탄젠트 벡터로 옮길 수 있다. 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 다시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R이라는 경로 위에서의 이제 순간적인 변화량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각 T마다, 그러니까 각 점마다 이제 각 R 근처에서의 탄젠트 벡터일 텐데, 그냥 거기다가 지금 현재 포즈를 인버스에서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그 아까 썼던 알지브라 알지브라에서 알지브라의 원소로, 그러니까 리 알지브라죠.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뭐 리 그룹에 되게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는데,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사실 이 성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맞는 그림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 어,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거 자체가 SO3라고 할게요. 그리고 항등원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항등원이고, 이 항등원 근처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작은 SO3 리 알지브라라고 쓰면은 그러면은 이 SO3 위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있을 텐데 이 탄젠트 벡터를 이제 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 리 알지브라에 있는 탄젠트 벡터로 보겠다. 이게 사실 요 밑에 있는 식인 거고 이게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성질인 것 같아요. 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만 다시 한 번만 설명 아, 네. 부탁드립니다. 요거 자체가 그 R 다시라는 것 자체가 T, R, SO3잖아요. 네. 그래서 SO3 한 점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가 있을 텐데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탄젠트 벡터를 이제 요 아이덴티티 근처의 탄젠트 스페이스인 리 알지브라의 원소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다. 음. 이게 그 가장 중요한 성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그게 성질인가요? 그게 어떤 성질이에요? 그걸 사실 제가 정확히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수학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라 아, 공학을 네네네. 네. 하다 예. 보니까 그냥 좀 이런 맥락으로 조금 자꾸 쓰여가지고 음, 제가 그런 약간 팩트로만 알고 있고 음. 그냥 드는 느낌만 조금 말씀드려서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일단은 R 다시라고 쓰신 거는 뭔가 움직임인 거잖아요. 변화량이니까 순간적인 그 변화량인 거죠. 회전의 그럼 변화를 그러면 그 회전의 변화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얼마인지 체크를 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는 현재 위치에서의 변화량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지금 R 다시라는 게 아, 지금 네네네네. 그러면 그게 뭔가 현재 왔던 그 루트 안에서 뭔가 포함되어 있는 원래 R의 변동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지랑 현재 포즈가 같이 함축되어 있다? 요런 느낌에서 R 인버스 저걸 해주면 뭔가 되더라 뭔가 이렇게 이전에 현재 뭔가 포즈에 대한 값을 빼주면 그러면 진짜로 순간적으로 변화율만 순수하게 들여다보려고 한다 이렇게 혹시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한 걸까요? 어, 그 해석에 대해서는 아, 네네네. 정확히 음, 저도 제가 잘 음, 이해를 못한 것 같기는 음, 한데, 음, 우선은 제가 보는 맥락에서는 이게 음, 왜 중요하냐면은, 네. 저희 그 커넥션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커넥션이랑 제일 비슷한 것 같다라고 느껴가지고, 사실 이 구조를 제 커넥션의 구조로 한번 다시 재해석을 음,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조금 든 생각이라서 그거를 조금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이거는 SO3가 아니라 S2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R3에 인베딩 된 S2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S2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지. 이게 R3에 인베딩 된 게 아니라 그냥 S2 자체를만 생각을 해보면은 어, 요점 P랑 요점 Q에 있는 이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여기 두 개 있는 이 두 원소인 탄젠트 벡터가 있을 텐데 사실 이거를 P 프라임, Q 프라임이라고 쓰면은 이 P 프라임은 잠시만요. T, P, 아니, M이 아니라 S2, Q 프라임은 T, Q, S2에 있어가지고 이 두 벡터를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그 커넥션을 정의하고 저희 뭐 이런 매니폴드에서는 랩이 뭐 치비타 이렇게 쓰나요?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치비타 커넥션을 이제 준 다음에 이거를 지오대식을 따라서 이 Q든 P든 이거를 이제 지오대식 이 S2의 지오대식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이제 같은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산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요 SO3 위에서의 요 P라고 할게요. 요 P라는 점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요 아이덴티티 근처에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과정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까지는 조금 공감이 될까요? 저는 미분 이야기는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방금 그 치과는 되게 뭐 와닿는 느낌만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직관을 생각을 했을 때, 어, 요, 리 알지브라 안에 있는 이 탄젠트 벡터를 SO3로 옮기는 게 그 익스포넨셜 맵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게 익스포넨셜, 그리고 이렇게 내리는 게 로가리즘.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식 유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R이 그냥 SO3라고 하고, 이 그 리 알지브라에 있는 아주 작은 업데이트 탄젠트 벡터를 이 큰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요 리 알지브라에 있는 아주 작은 그 변화량을 익스포넨셜 맵으로 그 태우면은 이 SO3에 이거에 대응하는 회전 행렬이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익스포넨셜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SO3에 있는 회전 행렬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응하는 탄젠트 벡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로그맵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맥락에서 익스포넨셜 맵이랑 로그맵이고, 그래서 그때 강성훈 선생님이 그려주셨던 이런 S1 위에서 어, 이런 그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요 탄젠트 이게 항등원이라고 하면은 요거가 이제 리 알지브라이고 뭐 요런 곳에 있는 점들이 리그룹의 원소들이겠죠. 그래서 이 리 알지브라에서 아주 작은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뭔가 뭐 이런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 방향이 어디일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그 회전 행렬은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매핑을 해주는 게 익스포넨셜 맵이고 이제 거꾸로 이 한 회전의 얼마나의 그 탄젠트 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무튼 요 회전 행렬에 대응되는 그 리 알지브라의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그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 리 그룹에서 제가 보는 맥락에서 익스포넨셜 맵이랑 그 로가리즘 맵이 나오는 맥락이고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
아까 저기 요 그림에서요. 네네. 네,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R 인버스는 그 SO3의 어떤 점에다가 R 인버스를 곱하는 맵인 거고, 네, 네네네. 거기에다가 디퍼런셜을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한 점을 고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디퍼런셜을 한다는 거는 이 R이라는 점에서 R 인버스를 하면은 여기로 갈 텐데, 네네네. 여기로 갈 텐데, 여기에서의 접공간과 여기에서의 접공간 사이에 선형 사상을 만드는 게 요거인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 R닷은, 네네네. R닷도 뭔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지? 3바의 3 행렬인 건가요? 어,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R, Q 또는 뭐 R닷 저런 거를 네. 행렬이라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형태를 가진 게 아닌 그냥 어떤 객체라고 봐야 되는지 그게 좀 한 네네. 가지 헷갈려요. 그 R 닷은 사실 그냥 이 델타 R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회전 행렬 하나인 거거든요. 네. 다리랑 형태가 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컴포넌트별로 미분하는 형식일 거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저도 정확히 그 매트릭스의 미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좀 음, 그래도 되나 싶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원소별로 그냥 미분하면 되는 건지? 그걸 음.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밑에서 네네. 그 이렇게 R이 어떤 SO3의 원소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그 뭐 리알제브라의 원소일 때 이걸 이렇게 쓴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 맵이라는 거는 어쨌든 함수인데, 네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리알제브라의 원소 하나랑 그 다음에 그 리 그룹의 원소 하나를 이렇게 엮어주는 함수인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함수는 이 리그룹이 정의가 되면은 유일하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EXP라는 함수 자체가? 이게 유일하게 저희 네, 그 갑자기 이게 사실 이 네, EXP라는 게 미분 방정식의 해로 나오는데 사실 네, 미분 방정식이란 게 제가 정확히 아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초기 값이랑 네, 뭐가 있으면 유일하게 그 정의가 된다라는 그 정리가 있잖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유일하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은, 어, 아까 이 그림에서, 네네. 네, 여기가 R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가 R, 그리고 오메가는 여기, 요 리의 알제브라 위에 어떤 벡터일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은 이 네네. 접벡터를 받아서 여기로 가는 건데, 네네네. 네. 이걸 실제로 내가 만약에 계산을 하고 싶다. 네네. 네. 그러니까 내가 오메가를 뭐가 됐든 하나를 잡아가지고 얘가 R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또는 반대로 내가 R 아무 데나 하나 잡은 다음에 이게 여기에 어떤 오메가로 대응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우리가 SO3를 이미 알잖아요. 네네네. 그럼 SO3에 대한 정보만 알면 이미 이거 다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뭔가 정보가 더 필요한 건지 제가 그게 좀 와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보라고 하면 어떤 정보일까요? 그러니까 저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 자체가 네네네. 이미 이미 다 결정이 된 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조 아까 말씀하셨던 뭐 디퍼런셜이나 이런 정의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정의들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도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뭐 다르게 줄 수 있는 뭔가 자유도가 있는 건지. 제가, 그러니까 저 EXP만 봤을 때는 저 함수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겠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가 전혀 지금 와닿지 아, 않아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 ESP는 네. 오메가는 그냥 실제로 계산할 때 그 테일러 익스펜션을 그냥 해버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오메가 분의 1 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려서 계산을 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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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냥 진짜 저희 그 익스포넨셜 그 함수의 정의를 네. 그대로 따르는데 그 대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그 요거인 거죠. 매트릭스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실 그냥 델타 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리 알지브라에서 그냥 처음에는 세 개짜리 벡터 그냥 XYZ를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네. 그냥 V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 V에다가 V 햇을 적용을 시켜서 스큐 시메트릭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잠시만요. 스큐 시메트릭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이너스 Z Z 000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X 이런 식으로 그 그 3차원 변환을 이제 이 스큐 시메트릭을 통해서 행렬로 올린 다음에 이거를 익스포넨셜 맵 위로 태우면은 요 탄젠트만큼 변한 거에 맞는 이제 회전 행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젠트만큼 변한 것, 그러니까 이 델타만큼 변한 것도 결국에는 어떠한 회전이잖아요. SO3 위에서. 그거를 대응시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저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드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슬램에서 이제 리 알지브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잠시만요. 리 알지브라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SO3가 이 회전 행렬들의 집합이다 보니까 요 L, R, U, R, T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은 변화를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R, 델타 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R 플러스 델타 R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 이 델타만큼의 변화를 델타 R이라고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떠한 델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작은 델타를 이 세 가지 벡터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포즈에서 내가 그 다음 포즈로 가기 위해서 얼만큼 변화를 해야 되는 거를 그냥 이
이 그 원소 3개짜리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이 원소 3개짜리 벡터를 요 스큐 시메트릭 이 햇으로 통해서 올려주면은 R3 by 3가 되고 요 스큐 시메트릭을 보면은 요거가 다 아마 만족을 할 거예요. 이게 만족이 돼서 이것도 사실 SO3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익스포넨셜 맵 위로 태워 보내서 요 델타 R을 얻는 거죠. 혹시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저희가 슬램에서는 카메라나 뭐 센서들로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는데 그 현재 포즈에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냥 이렇게 3차원 벡터로 들어오는데 이 3차원 벡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큐 시메트릭으로 올리면은 이게 이제 리 알지브라의 원소인데 이 리 알지브라의 원소인데 이게 아무튼 아주 작은 변화량일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에 대응되는 회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구할 때 이제 익스포넨셜 맵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그 3차원 벡터로 얻은 아주 작은 변화를 이제 그 SO3의 이제 변화로, 그러니까 SO3의 회전으로 알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다들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아, 느낌이세요? 그 햇을 씌운다는 게 네네네. 그 SO3로 보내주는 이 역할인 건가요? 여기서?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보통 이제 3차원 벡터를 이제 회전 확률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햇을 씌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햇을 씌우면은 요 SO3에 만족하는 이 두 조건을 아마 만족을 해가지고 이 스큐 시메트릭이 그래서 이 스큐 시메트릭으로 올려서 SO3로 바꿔주는데 이 SO 이 SO3라는 것 자체도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희 이 델타 R도 사실 현재 포즈에서의 그 순간적인 변화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순간적인 변화량이지만, 사실 이거에 대응이 되는, 대응이 되는 또 뭔가 회전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적인 변화량에 대응되는 회전 행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방금 어떤 블로그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음. 여기서는 뭔가 되게 신기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3x3 행렬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매트릭스 자체가 t에 따라서 변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저기 오른쪽에다가 쓸게요. rt 그다음에 아이고 rt의 트랜스포즈는 계속 이게 성립을 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rt t에다가 r 다 t라고 쓸게요. r 다 t rt의 트랜스포즈 더하기 rt 그다음에 r 다 t의 트랜스포즈는 0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보기 좋게 요렇게 바꾸면 요 요렇게 바꿀게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r 다 t의 r
t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가 되잖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랑 요걸 안에 들어간 게 똑같으니까 음, 네. 음, 요거 그러니까 이게 그 스큐 시메트릭이어야 되거든요.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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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큐 시메트릭이 지금 제가 지금 블로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스큐 시메트릭이려면은 어떤 3바이 3 행렬이 스큐 시메트릭이려면은 이런 형태밖에 안 음, 된대요. 연결되고, 네, 음, A3, A3, A2, 2, A1,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3, 음,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1 이런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분명히 얘는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고 음, 그런데 그런데 얘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인진 모르겠지만 부호 컨벤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호가 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컨벤션이어서 네,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음, 왜인진 모르겠지만 지금 부호 컨벤션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얘를, 그러면 얘는 항상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잠깐만요. 스퀘 계산식. 시메트릭이므로 3차원 벡터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아, 네. 3차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네요. 어, A1, A2, A3, A3의 요런 햇으로 정의, 음, 요거는. 네. 음, 잠깐만요. 정의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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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정의하네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셨던 음, 요거 요거랑 예,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스키시메트릭이 이런 식으로 온 거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네네. 이게 그 트랜스포즈의 음수 붙인 게 똑같아야 되니까 그 음, 대각성분이 0이어야 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저 블로그에 있는 거 진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저 어디냐, 저 디코에다가 올려놓을게요, 블로그는. 네, 지금 바로 올려야지. 네, 올렸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하면 얘를 이렇게 쓰네요. 잠깐만요. 얘를 그냥 보기 좋게 여기 pt라고 쓸게요. 그러면, 어, 지금 r t에다가 r t 트랜스포즈를 한 게 phi t가 된 거잖아요. 네. 음, 네. 이제 양쪽에다가, 잠깐만요. 이거 순서를 잘 써야 되는데. 아, 얘의 인버스가, 얘의 인버스는 그냥, 그러니까 SO3의 원소는 인버스랑 트랜스포즈랑 똑같아서, 음,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음, 이렇게 쓰면은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형태잖아요. 어, 미분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아, 어떤, 그, 익스포넨셜이다. 네, 음, 컨스탄트가 곱해졌네? 여기서 음, 컨스탄트는 아니지만, 네, 컨스탄트가 곱해졌네? 그래가지고 음, 얘를 그냥 어,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는 exponential phi, 잠깐만요. 왜 phi 제로지? phi t 제로. t 제로에 요거에 t. 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exponential이 아까 써주셨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네네네네, 음, 테일러 맞습니다. 전개하는 거. 네.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 같네요. 보니까. 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성훈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거 같은 경우에는 요 RT가 사실상 인버스인데 이게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썼던 컨벤션은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 컨벤션이고 이거는 이제 오른쪽에 붙여서 쓰는 라이트 멀티플리케이션 아, 컨벤션으로 쓰는 겁니다. 음, 그래서 네네네네. 뭐 사실상 익스포넨셜 맵이 유도되는 거는 동일 이런 식으로 그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도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유도가 됩니다. 음, 익스포넨셜 맵이. 음, 그래서 아무튼 익스포넨셜 맵은
그냥 리 알지브라에 있는 원소를 그냥 SO3로 옮겨주는 거고, 그다음에 로가리즘은 그 SO3에 있는 거를 이제 리 알지브라로 옮겨주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리 알지브라에 있는 원소들은 되게 작은 회전의 변환이라고 표현을, 아이덴티티 근처에 있는 회전의 변화인데, 그걸 이스포넨셜 맵으로 올려놓으면은 그거에 맞는, 그 순간적인 변화량에 맞는 회전을 얻을 수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로그맵을 씌운다고 하면은 그 어떤 회전 행렬이 있었을 때 이거에 대응되는 순간적인 변화량은 어느 것인가, 이런 정도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정리하면서 오히려 더 의문이 들었던 게, 지난주에 그 폴리에이션, 지오데시 폴리에이션 했을 때 익스포넨셜 맵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맥락으로밖에 모르니까 그 도대체 어떻게 그게 나온 거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음, 아,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포넨셜이랑 로가리즘 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익스포넨셜 맵이랑 로그 맵이 나왔는데, 이 리그룹에서 이 리그룹이랑 리 알지브라를 변환을 할 때 이 두 개가 나오게 됐는데, 이 사실 이거가 튀어나오게 된 맥락은 요거였잖아요. 그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른 탄젠트 스페이스로 옮겨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욕망이었는데, 사실 이 욕망이 커넥션에서 쓰이는 욕망이랑 되게 비슷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조금 커넥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도 커넥션을 했을 때 그 두 탄젠트 스페이스를 이제 옮길 때 점 하나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지오데식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지오데식을, 여기서는 그냥 저의 순수한 궁금증인데, 이 지오데식을 잡았을 때 그 지오데식 자체가 뭐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익스포넨셜, 아니 아니다. 여기 내려가는 거는 로그 맵으로 잡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익스포넨셜 맵으로 잡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잡게 되려면은 커넥션을 줘야 되는데, 이 커넥션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줘야 될까라는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SO3에 어떤 커넥션의 구조를 줄 수가 있고, 그거를 이 리알지브라랑 이 리군 요 사이로 옮겨가면서 나오는 지오대식이 정말로 익스포넨셜 맵이랑 로그 맵으로 나오는지, 그거를 조금 우선은 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실 SO3 자체가 아까 RP3 막 이런 거 이야기하긴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전혀 어떻게 생긴지 전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SO3를 그냥 지금 제가 그냥 이 동그라미로 그리긴 했는데, 뭔가 이 그냥 단순한 동그라미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단순한 동그라미였으면 S2였을 텐데, 그래서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좀 보고 싶었었던 게, 저희가 지금까지 그 S1에서는 디세타, 그러니까 와인딩 폼을 통해서 적분을 했을 때 그 이 와인딩 넘버가 나왔고, 그리고 그거를 어, 임의의 패곡선에 대해서 옮겼을 때가 이제 KDS가 그냥 공률 선적분을 했었던 거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이런 거랑 뭐 이렇게 생긴 패곡선이랑 둘 다 이 KDS를 한 거는 값이 동일하다, 이런 결과를 얻었었는데, 그리고 조금 확장을 해서 S2에서는 이제 저희가 KDA를 적분을 했었고, 이 값이랑 뭐 토러스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이 토러스와 이거의 값이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위상 공간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SO3에서도 이런 정보를 주는 뭔가 미분 형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이 SO3에 있는 미분 형식이 뭔지 조금
알아내고 그거를 적분을 했을 때 이 SO3에 어떤 위상적인 정보가 있을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 위상적인 정보가 뭔지를 알게 됐으면은 이 SO3랑 정말 동형이 뭔지 아니면 국소적으로 동형은 뭔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는 뭐 다른 게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이 SO3를 조금 관찰하고자 하는 게 제가 지금 배운 뭔가 이런 도구들로 관찰해보자 하는 게 이제 저의 조금 문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내용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냥 결국에는 그냥 리그룹이랑 리알지브라를 보니까 커넥션과 비슷한 구조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를 커넥션에 어, 지우대식으로 잡아보면은 이 익스포넨셜 맵이나 로가리즘 맵을 그대로 조금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SO3의 형태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어떤 위상적인 구조랑 같은지 좀 우리가 알아본 미분 형식의 적분을 통해서 한번 봐보고 싶다 정도가 저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어, 이 SO3랑 슬램과의 연관성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그것도 뭔가 그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SO3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겠다는지 슬램에서 그게 아, 잘 안 보여서요. 사실 슬램에서는 이 포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요 포즈들을 계속 추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 포즈 자체를 추정을 하는 거가 이제 R이랑 그 회전이랑 이동을 계속 추정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전을 추정을 하는 거를 이제 SO3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이 SO가 만약에 이제 이 센서로부터 자꾸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제 주변 정보들이랑 이런 거를 확인했을 때 지금 제 포즈랑 새로 들어온 센서랑 제 잔차를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뭐 회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O3 잔차를 계산을 하는 거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의 잔차를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그 잔차를 계산을 해서 그 잔차를 제일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요 탄젠트가 뭐냐 이거를 조금 밝혀내는 게 이제 슬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차를 어, 제일 줄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잔차를 제일 줄이는 그 탄젠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금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류는 적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병합되면서 이제 조금 이 지도를 만들어가고 제 위치를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요 리알지브라를 그냥 사실 그 델타 R을 쓰는 거는 그냥 사실 그냥 회전 행렬로만 표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리 알지브라를 쓰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런 잔차 계산이랑 되게 조그만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더할 때 이제 SO3가 아니라 이제 리 알지브라에서 하다 보니까 이 SO3에 있는 거를 리 알지브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내리는 건 잘 안 하고 이제 업데이트가 조그만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그게 그거의 잔차를 계산해서 그걸 이제 회전으로 원래 회전으로 바꾸는 익스포넨셜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희 막 봤었던 뭐 EXPA 뭐 EXPB는 시기 잠시만요. 시기 막 아마 여기에 로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도 이 그 뭐지? 요 EXPA랑 EXPB 요 A들은 이제 다 리알지브라에서 온 건데 이 리알지브라에서 온 그 작은 변화들을 서로 더했을 때 어떤 변화로 바뀌는지 이거를 조금 제대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 알지브라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XYZ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리 알지브라가 아니라 이제 그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작은 변화량을 이렇게 3차원 벡터로 들어오는데, 그냥 이거를 뭐 U, V, W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X 더하기 U, Y 더하기 V, 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리 알지브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가? 잠시만요. 이게 저 갑자기 헷갈리네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좀 헷갈려서 좀 폐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식 자체가 이제 그 C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는 리 알지브라에 있는 거고, 그리고 요거 이 A, B들도 각자 리 알지브라에 있는 거라서, 그래서 두 리 알지브라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연산을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다른 리 알지브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튼 두 개를 연산했으니까 그게 이제 이 C라는 리 알지브라가 나올 텐데, 그거를 명확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게 되게 무한급수로 나오거든요. 이게 실제로 계산할 때 그냥 다 테일러 전개로 해서 이거를 전개를 한 다음에 로그치 하는 걸 다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무한급수로 나와서, 그 무한급수 항 중에서 이 뒤에 있는 거 다 날리고 컴퓨터에서는 그냥 요 앞에까지, 그러니까 요 회전에 그 커뮤트, 그러니까 서로 언커뮤트한 정도까지만 남기고 근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뭔가 리 알지브라 사이에서의 이제 그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까지 설명을 드리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조금 막 떠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청소기가 움직여야 되는 공간 자체를 뭔가 아까 SE3였나요? 네, SE3. SE3로 보고자, 그러니까 정확히는 SE3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야지. SE3의 부분 집합으로 보려고 하는 욕망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 점들이 SE3, 그러니까 이 공간들은 사실 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네. 네네네. 공간이 SE3는 아닐 거예요. 근데 네. 요 지금 현재 그 로봇 청소기, 그러니까 이 SE3가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네. 아무튼 제가 카메라가 있으면은 제 네. 카메라로부터 그 몇 센치에 걸려서 라이다 센서 같은 거 보면은 그 뎁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뎁스가 이제 제 현재 위치랑 그 회전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이 로봇 청소기가 돌면서 계속 회전들이 바뀌면서 네. 이렇게 얻어오는 데이터들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은 그냥 이 지도 자체는 점인데, 그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 네. 현재 위치랑 제 현재 각도가 이제 쓰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 R이랑 T가 쓰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이 한 점이면은 그냥 그 R2나 R3의 부분 집합일 텐데, 지금은, 그러니까 청소기라고 할게요. 청소기가 한 점이면 그냥 R2나 R3의 부분 집합인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회전할 수도 있으니까 회전까지 포함해서 SE3처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아,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회전은, 뭐,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테니까, 뭐, 동그랗게 생겼다 치고, 청소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뭐, 회전은 다 가능할 텐데,
트랜슬레이션은 아무렇게나 안 되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회전에 대해서는 부분 집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SE3의 부분 집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네.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거는 이게 리 알제브라로 옮겨서 연산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더 복잡해 보이죠, 저는? 이게 사실 저도 공부에서 제일 큰 의문이긴 했거든요. 왜 이렇게 그 리 알지브라로 굳이 왜 옮기지? 왜냐면은 저희 그냥 사실 아무리 작은 변환이더라도 아무튼 회전이라고 하면은 네. 회전일 텐데 그거는 SO3로 그대로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조금 여기서 굳이 왜 리 알지브라를 쓰는지 그냥 제가 조금 그 코드로 구현하면서 좀 느낀 거는 네. 이게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데이트들의 잔차들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센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거 바탕으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추정 값이랑 이 업데이트된 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잔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에 있어서는 리 알지브라 공간에서 계산을 하는 게 더 유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뭔가 맞나? 근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사실 잔차를 계산을 하려면은 회전 행렬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먼저 말씀하세요. 네. 어, 차이가 회전 행렬이 되는 게 맞나요? 레지듀, 그 변화량, 잔차가? 변화량이 그냥 단순하게 그 제가 아는 3차원 회전 행렬이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코사인 t,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면은 이거 미분하면은 얘가 000 돼가지고 회전 행렬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t는 그 시간에 따라서 회전이 변환을 하는 거라서 그냥 그 세타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전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바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미분이라서 그 000이랑은 좀 다른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미분이어서. 그 세타가 그냥 t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회전이라고 치면은 어, 그러면 일- 그냥 등속 운동 맞나? 그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여기 구글에다가 그냥 구글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오는 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RT의 SO3에서의 그 타임 데리버티브가 그 행렬에다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저 스크시메트릭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걸 곱한 게 R 다 T가 된다고 얘기를 하긴 하네요. 응? 그래서 SO3의 원소가 되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아니겠지. 음, 아마 네. 그 명확하게 SO3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작은 변화량도 그냥 회전 행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익스포넨셜 맵인가? 이 부분은 저도 조금 헷갈리네요. 저도 이거 조금 그냥 넘겨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알게 되면은 꼭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량을 익스포넨셜 하면은 그때는 이제 회전 행렬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네. 또 말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네, 실제로 유도는 안 해봤는데 이 스퀘어 시메트리 자체를 봤을 때 요거가 요 회전 행렬의 두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지 않나? 라고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크 시메트릭이면 O3는 아니니까 아마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골자는 어쨌든 그 네 알지브라가 회전 행렬은 아니어도 그의 익스포넨셜 취하면은 그때는 회전 행렬이니까 그런 느낌인 건가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조금 크게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순간적인 변화도 그냥 회전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리알제브라로 음. 하는 게 더 간단한 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실 슬램이란 게 조금 프레임워크가 딱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따라서 구현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다 보니까 사실 그냥 너무 당연하게 다 리알지브라를 에서 이제 잔차를 계산하고 자코비안들을 계산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 그 자코비안을 계산을 하거든요. 이 슬램에서 할 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코비안 계산을 리알지브라에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이유로 리알지브라를 쓰는 게 맞는데 저도 이 부분을 약간 그냥 프레임워크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오늘 어,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다는 말만 몇 번을 하는지 아이,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주제는 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음. 아니, 저는 그,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짧게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릴 거라서, 네네네. 네. 저는 지금까지 그 익스포넨셜 안에 행렬이 들어갈 때 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지 되게 좀 이상했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알겠네요. 애초에 이게 그 어디서 왔는지를 보고 나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우쌤 얘기하시죠. 아니, 저는 그냥 되게 나이브하게 그 리 알지브라라는 한 평면으로 그러니까 다 내려준다고 다 내려주니까 편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음. 그 사실 그 개념도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그 슬램에서는 업데이트가 되게 시퀀스로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업데이트들끼리의 연산들을 그냥 다 다른 포즈에서 들어온 업데이트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그 업데이트들끼리의 연산들을 서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를 다 아이덴티티로 다 옮겨버려 가지고 거기서 이제 연산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이유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사실 커넥션이랑 가장 맞는 이유일 것 같기는 해요. 네. 음. S2는 네네. S2는 어, 리그룹 리알지브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S.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저는 아직 그게 구분은 잘 안 가는데 어, 만약에 그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 커넥션으로 이게 어떤 커넥션의 개념과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냥 하나의 기준 평면에 다 내려서 막 계산을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S2는 아닌가요? S2는 찾아보진 않아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질 않아서. 근데 S1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때 성광 선생님께서
설명 그때 이미지 보내주셨던 거 보면은 S1은 리그룹이 맞는 것 같고 애초에 S1도 이제 회전 행렬이니까 아, 네. 맞는 것 같은데 아, S1, S S3만 이 그룹이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S3요? 아, 네. S3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SO3는 리그룹인데 S3는 제가 그게 뭐지? 파이버라이제이션? 호프 파이버라이제이션? 그거 아닌가요? 아, 모르겠습니다. 리그룹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손 선생님이 일하고 계신 그 분야의 음. 문제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를 연결지어서 음. 생각해 보려고 굉장히 치밀하게 애쓰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사실 일할 때는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개인 취미로 공부를 하고 일은 진짜 그냥 사실 GPT가 다 해줍니다. 아, 네. 두둥. 어, 그리고 약간은 맥락이 다른 건데, 그러면 슬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지금 확립되어 있는 걸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이거는 진짜 망상 정도이기는 한데 그, 그 슬램이라는 게 사실 자율주행 막 이런 데에서도 쓰이는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좀 지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대수적 위상수학을 막 들으면은 그 음, 위상수학과 응용 그거 들으면은 로컬 투 글로벌라이제이션 막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로컬들에서는 뭔가 잘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서로 붙일 때 이제 그러니까 붙이는 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붙일 때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이제 좀 위상적인 꼬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슬램에서도 서로 다른 차들이 이제 서로 다른 각자의 로컬 맵들을 만들 텐데 네네. 이걸 서로 두 개를 붙일 때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를 그런 대수적 위상수학으로 해석을 해볼 수 음, 있지 않을까 어, 정도의 망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그 자기 전에 하는 망상이라서 모릅니다. 아예 모릅니다. 자기 전에 이런 생각 하신다고. 네. 오, 재미있네요. 음.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질문이나 다른 코멘트 있으실까요? 음, 음, 음. S2 말씀하신 거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여기도 그룹 오퍼레이션 주려면 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안 된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네. 음, 근데 왜 안 돼? 뭔가 저 잘 모르겠네요. 주면은 될 것 같긴 한데 왜 네, 그런지 또 모르겠네요. 네. 너무 주기 좋게 생겼는데 왜 못 준다는 거지? 그냥 S2를 그냥 셋탑 피 공간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그냥 그룹 오퍼레이션 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되게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일단, 네, 뭐, 구글의 답변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근거도 많이 있네요. 왜 안 되지? 모르겠네요. 태원 선생님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뭐 아이덴티티를 정하기 어렵다라는 상상을 했었는데 그럼 S2는 되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가지고 헛소리였습니다. 다른 코멘트 없으시면은 오늘 레코딩은 여기서 종료를 할까 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레코딩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새 관심을 가지고 저희 스터디하는 것과 연결 지어서 계속 고민해 오시던 거 설명해 주신
선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레코딩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